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오늘도 부의 초월 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 1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운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운인가? 확률인가? 나는 운이 좋은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운을 선택했나? 그래서 잘 살고 있는가? 운이라는 것도 내가 패를 움직일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운명이라고 믿는 거.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렇게 성공했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운이 정말 좋았나 봐. 그렇게 해서 저기가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잘 됐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MJ 드마코는 운이라는 행운이라는 수에 속임수에 속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콕도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운을 믿는다. 운이 아니라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의 성공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네, 너무 웃기죠? 나는 운을 믿는다. 운이 아니라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의 성공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운을 믿는다. 운이 아니라면 저기 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성공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MJ 드마코가 이 운과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는 이상한 운을 지난 20년 동안 경험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운이 좋아서 내 또래 친구들처럼 주말마다 술이나 약에 쩔어 지내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서 힘들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운이 좋아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했다. 기업가 정신에 맞추기로 선택했대요. 나는 또 운이 좋아서 영양 보충제 사업, 장신구 사업, 모기지 사업을 시작하기로 선택했고 또 거기서 실패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4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기로 선택했고 또 거기서 또 실패를 했대요. 그 후로 3번이나 사업을 말아먹었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나의 기업가적 꿈들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고등학교 중퇴자에게 걸맞는 직업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해보았다. 그러나 나는 운이 좋았다. MJ 드마코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의 초월차선이라는 이 책을 국제적 베스트셀러죠. 이 책을 내면서 기업가적 정신을 어떻게 살려서 운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리무진 사업체를 운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아서 리무진 운전사로 일하기로 선택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나는 운이 좋아서 무엇을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무엇을 선택했다. 네, 그거예요. 나는 줄곧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내가 선택을 하자 운이 좋아졌고 나는 선택에 머물지 않고 행동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행동을 이어나갔다. 여기 너무 좋은 말 있죠? 내가 선택을 해서 운이 좋았고 나는 선택에 머물지 않고 행동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행동을 이어갔다. 내가 선택하자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선택에 머물지 않고 계속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행동을 이어나갔다. 당신이 운이 없다고 믿는다면 나는 의심 없이 말할 수 있대요. 당신이 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운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률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운이 없을 것이에요.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률을 이동시켜야 한다고요. 반드시 확률을 이동시켜야 돼요. 운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률을 이동시키라고요. 그 운이 당신에게 오게끔 만들라는 법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을 만드는데 나도 운을 끌어들이고 싶어. 근데 어떻게 운을 끌어들이는데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뒷부분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이 운이 없다고 믿는다면 나는 의심 없이 너는 운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확률을 이동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운이라고 말할 때 내가 자칭하는 것은 나쁜 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래요.
당신이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아마도 그건 아닐 것이다. 교육, 위생,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제3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나쁜 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수용소에서 보내지는 압제의 땅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슬픈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폐를 지고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폐를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들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일 입을 옷이 없으신가요? 신발장에 신발이 한 컬레밖에 없어서 이게 떨어지면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없거나 그러세요? 당장에 먹을 밥이 없으세요? 아니면 당장에 먹을 물이 없으신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난 내가 운이 좋아서 40대에 은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기로 했어요. 나는 운이 좋아서 아주 적은 아이들로 과외를 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필요한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요. 나는 운이 좋아서 은퇴를 한 후에 아이들의 초등학교 가면서 마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처음으로 교통봉사라는 거 오늘 했어요. 사실은 오전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비 오는 와중에 교통봉사를 처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학교 앞에 와서 교통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 뿌듯해하고요. 엄마랑 같이 학교 가는 것도 너무 뿌듯하고요. 나는 운이 좋아서 40대에 퇴직을 했고 은퇴를 했고 그런 다음에 제2의 사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나쁜 패를 지고 태어난 것들이 아니에요. 나는 운이 좋아서 이런 집을 가지게 됐고 나는 운이 좋아서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나는 운이 좋아서 나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나는 운이 좋아서 우리 같은 복덩이 딸들을 만나게 됐고 이 복덩이 딸들이 들어옴으로써 나의 인생은 바뀌게 됐고 나의 관심사도 바뀌게 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다시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구나. 나는 운이 좋아서 오늘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구나. 나는 운이 좋아서 지금 핸드폰을 할 수가 있구나. 나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나쁜 패를 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좋은 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은 아마도 신발도 여러 컬러 있을 것이며 다음 주 셔츠 한 장으로 버텨야 하는 사람도 아닐 것이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운이 좋았어 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운이 좋았어. 당신은 보고 읽고 서핑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은 책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보니 굶주리거나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보아라, 당신은 행운하다. 나처럼. 보아라, 당신은 행운하다. 나처럼. 거처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있으니 자아추구, 여러분도 유튜브 보시거나 자기 성장을 위해 뭔가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굶주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처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아라, 당신은 행운아이다. 나처럼. 보아라, 여러분들은 행운아이다. 나처럼. 네, 그러면서 운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거 한 번만 해보세요. 동전을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휙 던져보세요. 휙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뒷면이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앞면이 나왔으면 정말 행운이 좋으신 거예요. 앞면이 나올 줄 알았어요. 행운아라고 앞면이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름표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뒷면이 나왔어요. 뒷면이 나온 사람, 이거 부르네요. 운이 없네요. 오늘 운이 없어서 뒷면이 나왔나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믿으실까요?
이게 무슨 운이야, 확률 게임이잖아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500원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수천만 달러를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뒷면이 나오게 되면 수천만 달러는 날아가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앞면과 뒷면이 나왔을 때 앞면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행운아예요. 뒷면이 나오면 운이 없으시군요 했을 때는 그냥 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운이야? 믿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바꿔보는 거죠. 가정에서 앞면이 나오면요 수천 달러를 드릴 거고요, 뒷면이 나오면요 아무것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왔어요. 와, 저 친구 진짜 운이 좋아서 저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맞췄지? 라는 생각 안 드세요? 네. 그 결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느닷없이 그 결과가 단순한 운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느닷없이 그 결과가 단순한 운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결과, 이게 처음에는 앞면이 나와도 그냥 운이 좋았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반감이 드시잖아요. 아무도 이게 에이 행운이야 불운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달리 줬어요. 앞면이 나오게 되면 수천만 달러고요, 뒷면이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안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부여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끼는 단순한 운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렇지만 동전에 어떤 면이 나올지 확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무엇이 변했는가? 당신의 인식이 변한 것이다. 동전의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확률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50대 50이란 말이에요. 확률은 50대 50인데 여러분들이 결과에 따라서 느끼는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 인식이. 이것이 확률의 순수한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동전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앞면이 나왔을 때 운이 좋았어, 뒷면이 나왔을 때 운이 안 좋았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별로 감흥도 없고요, 그게 운이라고 믿기지도 않고요, 뭐야 저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전의 앞면에 수천만 달러가 걸려 있어 라는 결과를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운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영국 하드퍼트셔 대학교의 심리학자 교수이자 나의 추천 도서 59초의 저자이며 또한 행운학교의 설립자인 리처드 와이스맨은 오랜 세월 운이라는 것을 연구해왔대요. 그는 말한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행운과 불행의 진짜 원인을 통찰하는 것을 거의 전무합니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행운과 불운의 진짜 원인에 대한 통찰이 거의 전무합니다. 행운과 불운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이 없는 사람들은 행운과 불운에 대해서 진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운이 많은 부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운은 행운이든 불행이든 인간의 가능성과 의식적 상호작용의 한 결과물이라 사람들의 붙인 이름이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운은 인간의 가능성과 의식적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능성과 상호작용을 더 잘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아직 이해 안 되시죠? 자, 운은 인간의 가능성과 의식적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능성과 상호작용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드릴게요. 인간의 가능성과 의식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가능성,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에 대한 가능성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될지 불운하게 살지에 대한 가능성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번창할지 번창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능성이요.
그거랑 의식적 상호작용이요. 내가 이거를 운이라고 볼 것이냐 불운이라고 볼 것이냐 의식을 하잖아요. 나는 수강생이 한 30명이 늘었어. 이거를 운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불운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나는 운이 좋아서 학원을 설립하지 않았어. 나는 운이 좋아서 사업에서 성공했어. 이 운을 운운하는 의식적 상호작용이요. 운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 동전의 앞면이 나올 것이냐 뒷면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내 사업은 번창할 것이냐 번창하지 않을 것이냐, 나는 행복한 부자 엄마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 가능성과 의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성공한다라는 가능성에 그 의식적 사고는 뭘까요? 나는 사업에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나는 운이 좋았어.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사업에 실패했어. 그래서 나는 운이 좋았어. 이해되시죠? 인간의 가능성과 의식과의 상호작용을,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운이라고 명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가능성과 상호작용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될 놈이야. 뭘 해도 될 놈이야. 아니야. 난 뭘 해도 안 됐었어. 나는 뭘 해도 불운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의식적 상호작용인 거죠. 나는 될 놈이야. 나는 그래서 부를 가질 것이야. 나는 그래서 운이 좋았어.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편한 예를 하나 들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되게 싫은 상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상사가 이거는 편견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내가 운을 놓쳐버린 케이스예요.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시면서 정말 싫으신 분 한 분들 이렇게 꼭 계시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를 막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편견 때문에 의도치 않게 기회를 놓쳐버린 케이스예요. 정말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 소문이 너무 안 좋아.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편견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시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요.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내가 의식적으로 이게 운이야 아니야 라를 명명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저 사람을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나한테는 정말 행운이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분을 알게 돼서 나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구나.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해줘서 난 너무 뼈아프지만 아픈 말들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아니면 정말 나쁜 상사가 있어요. 정말 대먹지 않은 상사들이 있다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유형을 알아서 너무 감사해.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돼야지. 난 저런 사람이 안 되겠어라고 하는 것도 행운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운아이십니다. 당신은 행운아이십니다. 네, 확률 게임 이제 이해되셨죠? 운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능성, 될지 말지, 동전의 앞면일지 뒷면일지, 성공할지 실패할지와 의식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운이야 운이 아니야, 나는 운이 좋았어 나는 운이 나빴어 하고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인간이 명명한 것이 운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확률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어요. 확률의 원칙에 따라 당신은 5가지 전선에서의 행동 수정을 바꿔서 운을 바꿔야 된다. 첫 번째는 당신의 우주를 바꾸어라. 더 나은 확률과 수익률 게임을 통해서 더 큰 리스크를 피하라.
당신의 커리어와 라이프 스타일, 반복적 행동 양식들이 당신의 우주를 결정한다. 더 나은 확률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더 나은 확률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설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률에는 운과 확률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읽어도 이렇게 살면 정말 좋겠지. 근데 이게 쉬웠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다면, 그래, 이왕이면 바뀔 수 있다는데 한 번쯤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신의 커리어, 라이프 스타일, 반복적인 행동 양식들을 당신의 우주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그 우주를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나 아침에 일어나서 막 겁나 열심히 씻고 막 출근하고 지하철에 치이고 이런 삶들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 출근했다, 퇴근했다,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자고 이런 생각, 행동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확률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률의 원칙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관, 꾸준한 일상, 긍정심. 직관, 꾸준한 일상, 긍정심이 여러분의 확률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형과 동생이 있대요. 형과 동생은 같은 회사에서 배관공으로 일한다. 하루 일과를 마친 뒤 형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비디오 게임에 값싼 맥주를 들이킨다. 취미로 카지노에 가서 시간을 주고 주급을 몽땅 걸 때도 있다. 네, 동생은 집에 와서 텔레비전이 없대요. 그 대신 기업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코딩을 배우고 아마존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상품을 판매한대요. 산업 박람회에 가거나 웹상의 세미나에 참석한대요. 이제 형과 동생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머리에 그려보라. 당연히 다른 삶이겠죠. 한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그 상황들을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드마코 같은 거는, MJ 드마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확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요. 반복적인 행동 양식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바꿀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삶을 조금 더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 수정을 통해서 확률 수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행동에 관한 것이다. 확률 수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과 수고,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확률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수고도 해야 되고요, 행동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은 세 가지 행동 수정에 앞서 언급한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스맨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여러 실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이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의 행동이 운을 바꿀 수 있대요. 행동이 운을 바꿀 수 있대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해보면 어때요? 내 운을 바꿀 수 있는데, 내 앞으로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데, 저는 무작정 그런 거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서 운이 좋을 것입니다. 그냥 무한한 희망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의 실천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실천법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랄게요. 사람은 이런 분류들이 나누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오전에 영상 들은 거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코딩이 되게 뜨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매체들이 많이 옮겨가면서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런 걸 들었을 때 전업주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나는 하고는 재능이 없어, 난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러면 나 부업이라도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업으로 해볼까? 라고 선택하는 두 번째 사람들 중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대요.
아, 나는 코딩이라는 거 잘 모르고 뭐 컴퓨터도 잘 못하고 컴맹인데 이거 언제 배워서 어떻게 돈도 많이 들고 나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누군 태어날 때부터 잘했나? 나도 배우면 잘할 수 있는데 안 배웠을 뿐이잖아. 지금부터 배워서 한번 해봐야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자유세요. 하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한 발짝 한 발짝 더 부의 길로 데려가는 건 사실이에요. 나 그냥 지금 육아하고 너무 힘드니까 집에 있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으실 거예요? 안 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뭘까? 내가 남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아이들이 더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더 고민을 해보시고 행동에 옮기셔야 되세요. 그 행동을 옮길 때 운이라는 확률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운도 바뀌어요. 무작정 운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갈 때만 여러분들의 운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복권 당첨? 그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당첨되고 나서 그 돈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서 자신이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수박이 차기도 전에 수박이 자기 그릇보다 너무 커서 넘쳐서 그냥 다 흘러가서 빠져버리게 된다고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왜 노력하고 살아야 될까? 나 왜 맨날 노력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왜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게 고민을 많이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가 이 정도를 위해서는 뭔가를 노력해야 돼. 너가 이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 라는 것은 너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너가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너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거고, 너가 부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거고, 너가 남들 앞에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너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 행동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운들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들을 끌어당기게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서 그는 여러 실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행동이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에 따르면 운을 바꾸려면 운이 좋은 사람들과 연관된 특징을 흉내내라. 운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말투를 쓰는지 그들을 잘 관찰하고 그들을 흉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쓰는 말투,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식 똑같이 못하면요 그냥 흉내만 내라고요. 흉내를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닮아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법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행동 양식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사고방식을 그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시라고요. 흉내를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닮아져 있어요. 난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 옆에서 매번 웃어보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집에 왔는데 아니면 출근을 했는데 짜증나 로부터 시작하는 사람. 그 옆에 있으면 그 기운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옆에서 나도 굉장히 짜증이 나고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동시에 싫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철칙으로 딱 무자르듯이 잘라내세요. 단호박처럼.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매번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넘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잠시만요. 네,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뭔가가 즐겁고 에너지 넘치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고, 이분은 이런 면이어서 너무 좋고 이분은 이런 면이어서 너무 좋고,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줘서 좋아. 그리고 이분은 참 해석을 잘해주는구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잘해주는구나,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을 해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주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운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꾸고 싶거나 누군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너가 이렇게 해줘서 난 정말 행운아야. 난 너를 만나고 나서부터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난 너를 알고 나서부터 긍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바뀌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긍정적인 면들만 많이 봐주라는 거죠. 운을 바꾸려면 운이 좋은 사람들과 연관된 특징들을 흉내내라.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제거해라. 싹둑 잘라버려라. 네. 이 세 가지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관, 꾸준한 일상, 긍정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직관 무엇일까요? 와이스맨의 연구에 따르면 직관은 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직관이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직관 있죠. 느낌이요, 느낌. 자신의 육감, 본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운이 좋대요. 내 느낌을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대요. 그와 같은 느낌은 알람 역할을 하는데, 불운한 사람들은 직관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들은 매사에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드마코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닌데, 나 육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예가 뭐냐면, 우리 사촌이 작년에 거치식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10만 달러를 벌었대. 나도 해봐야 되겠어. 어떤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사고죠. 근데 너희 사촌 버스 운전기사 아니야? 이거는 육감인 거죠. 느낌인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라스베가스 식당이 좋은 투자 대상이라네. 그 유명한 암흑의 투자자 있잖아. 그 사람 투자했대. 누구랑 누구도 투자했다는데 너도 한번 해봐 라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이죠. 그런데 드마코에게는 육감은 이랬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큰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자신의 육감과 본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운이 좋을 수 있대요. 그 느낌이 알람 역할을 해준대요. 이건 아니야, 그쪽 가면 안 돼, 이건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느낌으로 알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불운한 사람들은 그런 직관들 있잖아요. 남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왔다 갔다 다니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막 좋아 보이면 거기에 막 쏠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훅 빠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관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한 일상이에요. 꾸준한 일상. 삶이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 진행되는 경우들을 생각해봐라. 그 길을 사람들이 닦고 통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당신이 안전한, 안락한 구역을 한 걸음만 벗어나도 확률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놀이터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우리 집에서 지하철까지 가는데 길이 있어요. 그런데 놀이터 한복판에 나무들 있잖아요. 그 조경으로 꾸며놓은 나무들 사이에 길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왜 길이 생겼을까요? 그 길이 지하철로 가기에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잔디를 밟고 나무를 밟고 놀이터를 건너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여태까지 지금껏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그냥 그 길을 선택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당신의 안락한 안전구역인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예로 여러분들이 매일 다니고 있는 직장이요. 여기를 다녀야지 내가 그래도 월 얼마를 받고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그렇게 안락하다라고 느끼고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그래프에 실린 어느 기사에 와 있으면은 불운한 사람들이 일상적 틀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불운한 사람들이 일상적 틀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 일상적 틀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직업 행로를 걷는다. 반면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다양성을 풀어넣는데요. 행운을 바라는가? 변화를 주고 색다른 것을 하고 바퀴를 돌려라. 행운을 바라는가? 변화를 주고 색다른 것을 하고 바퀴를 돌려라. 행운을 원하는가? 변화를 주고 색다른 것을 하고 바퀴를 돌려라. 여러분들 운을 원하세요? 변화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운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변화를 주세요. 지금부터 1이라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바뀌려고 계획표를 짜시고 그런 다음에 변화를 주시고 색다른 것도 해보고 강연에도 가보고요. 멘토도 한번 정해보시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조금이라도 따라가시면서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운도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성이래요. 마지막 행동사항은 긍정성이다. 잔이 비어 있다고 보지 말고 반은 차 있네? 라고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옆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커피에서 사실 얼마 없거든요. 아, 그래도 내가 마실 수 있는 컵이 있네? 우리 집에 커피가 있었네? 이렇게 긍정성을 가져보는 거죠.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서 깨끗한 물, 따뜻한 잠자리, 온수 샤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이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해야 하고요.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비 올 때 쓸 수 있는 우산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요. 그런 거에 모든 거에 감사할 줄 알 때 여러분들에게 운도 철커덕 하고 달라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3년에 나는 바이퍼 수제 스포츠카 브랜드래요. 바이커를 구매했대요.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차에 불이 났고 차는 내가 탄 상태에서 야자나무 한 그루를 불로 휘감아 버렸다. 다행히 나는 다치지 않고 걸어 나왔는데 그 순간 생사가 걸린 동전 던지기에 비견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사고에 대해 불운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9만 달러의 자동차가 불타는 향후 7년 동안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는데도 말이다. 나는 운이 좋았다.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일 뻔했지 않은가. 불운이라고?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모든 사건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사건이라는 건요, 이게 운인지 불운인지를 선택하는 거는요,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려져 있어요. 이거를 나는 운이 없어. 나 정말 운이 지지리게도 없나 봐. 라고 해석하시는지 어떻게 해석하실지를 선택하세요. 정말 내가 운이 없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되게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보래요. 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래요. 더 최악의 경우.
나는 지금 차가 불에 타서 한순간에 이 많은 돈을 잃어버렸지만 나 살아있잖아. 살아서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을 많이 겪을 거잖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즐거운 것이 많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부모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겪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운을 불러줄 수 있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대. 그렇다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내가 멘토를 누구를 정하고 그를 닮기 위해서 따라쟁이가 돼보는지. 따라쟁이가 되면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그 사람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와 닮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따라쟁이가 돼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도 조금씩 달라질 거고 그 운의 각도가 여러분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시간으로 올 거예요. 그 운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나는 줄곧 운이 좋았던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선택하자 운이 좋았고 나는 선택에 머물지 않고 행동했대요. 내가 선택을 하자 운이 좋았대요. 운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능성과 의식적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운이란 인간의 가능성과 의식적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일 뿐이다. 네. 여러분들이 운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운이라는 이름 자체는요,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운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 가능성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가능성들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반복된 행동을 바꾸면 바뀌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운을 끌어당기게끔 그렇게 환경 설정을 하고 살아가 보시면은 오늘 하루도 조금 더 뜻깊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하루도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분이나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내 남편을 만나고부터 나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아, 내 딸아, 너 참 행운하다. 너가 오고 나서 엄마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일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이렇고 애기도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또 울컥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때 친정집에 내려갔어요. 친정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빠가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 운전 너무너무 잘하세요. 운전 너무 잘하시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놀이동산에 간다고 어린이 대공원에 간다고 차를 끌고 갔는데 아빠가 주차를 하시는데 뺐다 넣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언니하고는 미리 내려와 있었고 아빠는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언니가 이러는 거야. 아빠도 이제 운전감이 많이 떨어지셨나 봐. 아빠 그렇게 잘하던 아빠인데 운전감이 이제는 떨어지셨나 봐. 조금 늙으신 것 같아. 예, 연세가 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운동신경도 줄어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막 울컥했어요. 아, 있을 때 잘할걸. 지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내가 그걸 봐서 정말 다행이야. 난 정말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한테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나는 행운아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은 그냥 이거 한번 꼭 실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엄마 아빠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메시지 전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행복한 부자 엄마 되시고요. 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